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분기별 우선순위 접종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올해도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중개 지원 사업을 이어갑니다. 포항시가 51만 인구 달성을 위해 포항사랑 주소 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시행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신 접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방역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진행할 의사들이 복병으로 드러난 겁니다.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라선 겁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등이 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며 선고 유예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당은 의협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현 의료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왜 하필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처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국회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의료법을 제외한 다른 범죄에 의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들은 아직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1년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현재도 의사면허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일으켜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전문직 성범죄 통계로 살펴봤을 때 1위를 차지하는 직업이 의사로 드러났으며 총 613명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마취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도마에 올랐던 의사들은 현재도 진료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뿐 아닌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처벌을 받을 경우엔 면허를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는 의료계의 요청을 여야가 받아들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분기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 대상자를 선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의 첫걸음인 백신 접종을 안전하게 마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는 13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인 등 고위험 의료기관 직원이나 요양병원 재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2분기에는 900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며 장애인, 노숙인 등을 비롯한 60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접종합니다. 3분기에는 성인 만성질환자와 5, 60세 성인, 군인 등이 대상자이며 일반 성인 만 18세에서 49세까지를 대상으로도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 재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계속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5가지로 7,900만 명분이며 이는 분기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단 정부는 개인별 백신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차 접종을 기준으로 7일에서 14일 뒤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에 백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백신별 권장기간 내 2차 접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화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누리집 및 콜센터 1399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을 지난달 25일부터 정액형이 아닌 실비형 보장으로 변경해 보상 실효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를 포함해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전에 시행하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정액형 보장이 아닌 실비형 보장 보험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 처리 가능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포구가 올해도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무료 중개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무료 중개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하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해 지원했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신규 지원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는 북한 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족 중 의료급여 대상자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게 돼 올해에는 더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처음으로 구비를 편성해 운영한 결과 해당 연도 총 23세대에 4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 지원 금액 대비 243% 상승한 총 46세대에 875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자 확대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 중개 지원 사업 신청이나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부동산 정보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는 김상돈 의왕시장과 지명숙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과 의왕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와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간 의왕혁신교육지구 시즌3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학생의 꿈을 여는 행복한 의왕혁신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과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 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소통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꿈이룸 혁신학교, 지역교육 자원을 발굴해 학교와 연계한 학교 마을 연계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육성 창의 융합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시가 교육청, 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혁신 교육지구 사업의 확산과 학교별 창의적인 교육과정 구축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 아이키움에서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이키움은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안내, 수요자 맞춤 정보 검색 서비스, 돌봄 서비스 예약 기능, 돌봄 지도 제공 4가지로 구성돼 있어 육아 돌봄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한 전문 돌봄 코디네이터들이 육아, 부모 교육, 초등 돌봄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각종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 아이키움을 통해 육아 칼럼, 사례 중심 육아 웹툰, 이유식 레시피 동영상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수요자 입장과 생애 주기별 사회 변화 대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출생육아 수당을 도입했으며 신혼부부 대상 난임 검사비 지원과 광주형 산후조리 서비스 지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 정비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광주역 등을 비롯한 총 15개 사업장에서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도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광주형 도시재생 사업은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국비를 포함해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젊고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양림동 문화복합교류공간 청년창작소 등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거리를 위해 CCTV 설치와 노후된 골목바닥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또 농성동, 사직동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주민제한 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대미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박림면 개촌 1위 대미 지역의 가뭄 해소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목적 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위해 평창군은 사업비 총 22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경험과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와 위수탁협약을 통해 대행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기본시설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행정 지원 후 완성된 실시 설계를 기준으로 사업 발주, 관리 감독 및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행성군이 전기자동차 모터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부솔EPT와 지방 이전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청에서는 강원도와 횡성군, 부솔EPT가 참여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부솔EPT는 전기 자동차용 EV 모터를 비롯해 전기차에 쓰이는 파워트레인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업체는 특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엔진 제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113억 원을 투자해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 공장과 연구소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8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11개 시군을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벨트로 묶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경쟁력 강화 산업이 추진됩니다. 대표적으로 청주는 2차 전지 산업,
충주는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 산업, 제천은 천연물 산업, 음성은 신에너지 산업 등입니다. 도는 각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을 하면서 산업 육성 거점 구축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국비와 연계할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보령시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힘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힘내라 보령, 고마워요 보건소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예방과 시민 건강, 안전한 보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응원하기 위해 민간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이번 챌린지는 김봉권 보령시 자율방범 연합대장을 시작으로 참여자가 힘내라 보령, 고마워요 보건소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월 2회 자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도시는 활기를 띠는데요. 포항시가 51만 인구 달성을 위해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 주소갖기 운동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출범해 인구 조기 회복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9일 지역의 50여 개 기관 및 기업,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시정 최우선 과제인 51만 인구 회복을 도모하는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의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인구정책 추진 방향 설명, 위촉장 수여, 협력 방안 토의, 협약서 서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각 단체 대표자들과 포항시 전입을 장려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과 전입지원금으로 인한 최근 포항시 인구 증가세를 강조하며 출범식을 통해 연내 51만 인구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각 단체별 성격에 따라 기업협력, 교육협력, 군부대 협력, 시민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며 향후 분과위원회별로 다양한 주소 이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인 첨단해양산업 R&D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의 미래를 밝힐 신사업 R&D 인프라를 구축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17일 송도 부두에서 포항항구항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 시설인 첨단해양산업 R&D센터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첨단해양산업 R&D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 레포츠 관련 시설과 함께 공장형 실험실, 공용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의 풍부한 R&D 인적 자원 및 기술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30개 기업과 15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해양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입주를 통해 해양 레저용 소재 개발을 위한 특화형 R&D를 추진하는 등 해당 분야 기술 개발에 더해 해양 레저 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양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는 첨단 해양산업 R&D센터가 도시의 새로운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항구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유휴 항만 부지를 첨단 해양 산업단지로 조성해 각종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흥국체육관을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로 마련해 접종센터 개소와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여수시가 백신 접종이 언제든지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의 이동 동선과 주차 공간, 환기시설과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저온과 냉동 보관이 필요한 백신을 위해 초저온 냉동고를 구비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입출구를 분리해 배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인 흥국체육관에서 전체 시민의 60%인 14만 7,630명에게 대상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수가 지나면서 남원에서는 봄나물인 곤달비 수확이 한창입니다. 곤달비는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도 풍부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서 고급산채인 곤달비 수확에 나섰습니다. 시에 따르면 고급산채인 곤달비는 저온성 식물로 자연에서는 5월이 돼야 수확이 가능하나 삼중터널 재배로 심어 2월부터 수확이 가능해 3개월이나 빠른 봄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이 독특한 곤달비는 쌈이나 무침, 장아찌로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및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풍부해 환절기 나른함을 떨치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야초의 1번지 지리산의 청정환경에서 재배된 곤달비는 특유의 향과 품질이 우수하며 웰빙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으며 시범적 재배를 더욱 확대해 지역 농업인의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용담댐 하류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 분안면 용담댐 피해 주민들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와 방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어떠한 명분과 논리도 국가의 주요 기반 시설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피해 주민 여러분들도 부디 힘내시고 또 희망을 버리지 말고 모두 합심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용담댐 수해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6월 27일까지 용담하수 수해 원인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진안군이 주민쉼터 보수공사를 통해 주민화합회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단장합니다. 자세한 내용 황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안군이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공간으로 이용되는 마을회관과 모정 등 주민쉼터를 신중축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추진합니다. 군은 95년부터 마을회관 189개소, 모정 208개소를 신축하였고 노후쉼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올해는 총 1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쉼터 신축 및 증축, 창호 교체, 노후 난방배관 교체, 지붕 방수, 실내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주민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공동체 번영 발전을 위해 주민쉼터 조성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문화 소식입니다. 경남 통영시가 언택트 시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통영의 예술, 문화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경남 통영시가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집에서 만나는 소소한 동피랑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에 통영의 예술인 34명이 동피랑 벽화마을 작품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통영 전통 누비, 나전칠기를 활용한 작품으로 관광객에게 통영 예술 문화를 알리고 재밌는 스토리텔링도 제공합니다. 또한 34명 작가들의 제작 과정과 주민과 함께 나간 여정도 담았으며 작품의 이해를 도와줄 작품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입체 회화벽화, 조형물, 주민 참여 작품, 공간 조성 등 총 22점의 작품을 즐길 수 있으며 집에서도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피랑 공공미술 프로젝트 온라인 전시 작품은 25일부터 1년간 전시할 예정입니다. 공연 제작사 WK 필름 앤 시어터가 연극 폭풍의 언덕을 시장으로 다양한 연극을 선보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소재를 담고 있어 관람객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공연 제작사 WK 필름 앤 시어터는 올 한 해 연극 폭풍의 언덕과 창작 뮤지컬 문스토리, 박열, 은하철도 2021이 대학로 드림아트 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공연됩니다.
연극 폭풍의 언덕은 에밀리 브론테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공연으로 3월 6일에서 21일까지 막을 올립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문스토리는 최기웅 감독의 동명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2018년 트라이아웃 공연 후 3년 만에 정식으로 막을 올립니다. 박열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항일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박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으로 어려운 시대 속 서로를 성장시켜준 박열과 후미코의 사랑과 투쟁을 그려냅니다. 은하철도 2021은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의 원작 소설 은하철도의 밤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우주라는 무한 공간에서의 삶과 죽음을 통찰하는 남성 2인극 감성 판타지입니다. 원영준 음악감독이 매사추세츠 공대와 협업해 최초로 코로나19 항체 음악을 선보입니다.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원영준 음악감독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오디오가이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항체 음악을 세계 최초로 연주합니다. 해당 곡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마르쿠스 빌러 교수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과 구조를 음계로 풀어낸 다음 원감독에게 보낸 것입니다. 린덴바움은 녹음한 코로나19 항체 음악을 향후 디지털 음반으로도 발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감기와 봄나들이 등으로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은 시작됐지만 아직 접종 초기 단계인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